일본에서는 10대들한테 한국어가 인기가 많아서 고교생을 위한 한국어 검정 시험이 생겼어요. 일본 교육부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글 학습이 통제 불가 상황입니다. 전국 서점의 한글 교재는 동났고 학부모들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교육부가 우려해도 일본 학생들은 단호합니다. 한자 수천 개를 언제 다 외워요. 한글은 단 20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한국인조차 몰랐던 한글의 과학적 위력. 일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2025년 3월 봄이었습니다. 저는 NHK 탐사보도 기자 사에키 리나입니다. 오사카 학원가를 취재하던 중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죠. 아침 5시 서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모두 학부모들이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인기 참고서라도 출간됐나요?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모두들 한글 교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절실한 표정으로 말이죠. 우리 아이가 드디어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한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엄마는 더 절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달라졌거든요.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서점 사장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3개월 만에 한글 교재 판매량이 40배 폭등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처음 봐요. 처음엔 단순한 K-컬처 붐의 연장선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이요? 그건 우리 아이의 난독증 치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다른 건 다 소용없었는데 한글만은 달랐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니었어요. 교육계의 구조적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적 없는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즉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글을 못 읽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운 후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일까요? 일본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의 문자가 왜 일본 아이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서점에서 만난 학부모들의 절박하면서도 희망에 찬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뭔가 큰 진실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쳐야겠다고. 며칠 후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다치카와구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진수아입니다. 37살이에요. 한국어 선생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시죠? 기자님이 취재하고 계신 한글 이야기요. 직접 보시는 게 빨라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수아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가 먼저 보여준 건 한 아이가 써내려간 글이었어요. 또박또박한 한글로 쓰인 문장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 아이는 하루키예요. 10살입니다. 3주 전까지 글을 전혀 읽지 못했어요. 심각한 난독증이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 3주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수아 씨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매칭되는 과학적인 문자예요. 난독증 아이들은 복잡한 구조보다 단순하고 체계적인 한글에 훨씬 빠르게 적응합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일본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엔 책 읽기가 무서웠어요.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재미있어요. 글자가 내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한 아이의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이 변화의 의미를 생각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군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파헤쳐야겠다고.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며칠 후 도쿄대학교 뇌인지 연구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야시 주니치 교수였어요. 62세의 이 권위 있는 학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이키 기자님, 이걸 보세요. 난독증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뇌파 반응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뇌 영상은 저를 경악시켰어요. 한자를 읽을 때와 한글을 읽을 때의 뇌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뇌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한자는 시각에서 해석, 그 다음 음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한글은 음성과 의미가 동시에 뇌에 입력돼요. 처리 과정이 훨씬 단순하죠.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뇌 에너지 소모는 60% 감소, 인지 반응 속도는 2.1배 상승. 교육계는 이 결과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야시 교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설계된 문자예요. 설계된 문자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거죠. 이런 효율성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든 건가요? 세종대왕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임금이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600년 전 한나라의 임금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일본 아이들의 뇌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현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현대 뇌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네요. 실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런 놀라운 효과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이제야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는 일본 국회 도서관 지하 기록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혹시 한글에 대한 과거 연구 자료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며칠간 먼지 쌓인 문서들을 뒤지던 중 믿을 수 없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문자 효율성 비교 보고서 마이너스 1943년. 1943년이라니. 태평양 전쟁 한복판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구 대상은 일본어, 조선어 즉 한글, 그리고 로마자였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한글은 한자보다 학습 효율이 12.3배 우수함. 문맹 퇴치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 80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글의 놀라운 우수성을. 그런데 왜 이 연구가 묻혀버린 걸까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충격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문자이므로 도입 불가. 효율성보다 국가 자존심이 우선되어야 함.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보다 정치적 자존심을 택했다는 얘기였어요.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1982년, 1999년, 2011년에도 일본 정부는 한글 도입을 검토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정치적 논리와 기존 출판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묵살됐습니다. 출판사들은 기존 교재 시장을 지키려 했고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했어요. 문서를 보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우린 몰라서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덮어버린 것이었어요. 수십 년간 아이들의 미래를 희생시키면서 말이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둘 수는 없었어요. 그 충격적인 문서에서 발견한 연구진 명단 중 한 명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쿠라이 요코, 89세. 도쿄제국대학 출신의 언어학자였어요. 저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요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실로 안내하시며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거의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1943년 실험 때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2주 만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때의 감동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글로요.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한글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80년 전 한 아이가 한글로 써내려간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아이들은 매일 울었어요. 왜 계속 못 배우느냐고, 언제까지 숨겨야 하느냐고 묻는데 우린 그때 답을 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정말 죄스러웠어요. 우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안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 때문에, 어른들의 자존심 때문에. 요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한글은 다리였어요.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 하지만 우린 그 다리를 부수고 벽을 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80년 전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도 평생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살아왔을까요? 요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보도가 전국에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이타마현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기자님, 지금 우리 학교에 와보세요.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300명의 아이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모인 거였습니다. 한글은 죄가 아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글자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피켓들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씨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른들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이 아이들이 먼저 진실을 알아차렸다는 걸.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조사해봤어요. 한글 배우면 책 읽기가 정말 쉬워진대요. 근데 왜 어른들은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해시태그가 폭발했습니다. 한글은 희망, 난독증 아이들 구해줘, 아이들이 외침.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운동장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아이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방송 카메라 앞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한글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바보였어요. 이 장면이 전국 뉴스로 생중계되면서 일본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교사들도 당황하면서 동시에 반성하고 있었어요. 30년간 교편을 잡아온 한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우린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날 저녁 전국의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이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었어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위 이후 교육 현장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했던 이노우의 타쿠미 교장 선생님에게서 일어났어요. 58세의 이노우의 교장은 30년간 교육부 지침만 따라왔던 전형적인 관료형 교육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전체 교사 회의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평생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늘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이 뭔지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듣는 것이 진짜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말입니다. 이노우의 교장의 변화는 상징적이었어요. 평생 일본 교육계의 관습과 위계 질서에 따라 살아온 그가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에 마음을 연 거였습니다. 며칠 후 국립한국문화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간단 명료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한글을 일본 초등학교 보조교육과정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글 교사 연수 신청이 하루 만에 5,000명을 넘어섰고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빛을 담는 사람들이라는 동아리를 결성했어요.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배들을 가르칠 거예요. 한글은 저에게 나를 표현하는 첫 번째 목소리였거든요. 이 기쁨을 다른 친구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수십 년간 관료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켰던 교육계가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글은 인류의 문해 격차를 줄이는 공통의 도구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 21세기에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압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결국 공식 발표를 했어요. 전국 500개 초중학교에 한글 보조교육 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도 교육부가 먼저 손을 들었고 핀란드, 브라질, 케냐 등 세계 각국의 교육부가 잇따라 한글 난독증 치료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 선언했어요. 그해 가을 도쿄에서 첫 번째 한글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어요. 대표 연설자로 무대에 선 사람은 바로 미우라 케이타였습니다. 17세가 된 케이타는 7년 전 글을 전혀 읽지 못하던 그 아이였어요. 이제는 당당히 마이크 앞에 서서 유창하게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못 읽는 아이였어요.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한글이 저에게 날개를 줬습니다. 세종대왕님이 600년 전에 만들어주신 그 날개로 저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됐어요. 케이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젠 저도 다른 친구들의 날개가 되고 싶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각국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본, 인도, 핀란드, 브라질, 케냐에서 온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600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배우고 소통하기를 바랐던 그 위대한 마음이 이제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간절함, 한 선생님의 용기,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기자의 집념.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이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